네, 매주 수요일 여의도 영업비밀에서는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와 복잡한 속사정 그리고 그들만의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또 이준우 대변인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당연히 두 분 국민의힘이시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드디어 원팀이 되나 했는데 일단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선대위 합류는 안 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그 얘기는 나눠보도록 하고 어제 부산부터 이제 유세를 시작하신 한동훈 전 대표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동선을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짜시는 건가요? 일단 당과 논의하는 일정인 건지 그게 궁금해요. 글쎄 뭐 당과 논의를 했는지 본인이 직접 짜는지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김문수 후보와 이렇게 효율적으로 전국을 다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따로 가는 그런 예. 느낌이 들어요. 따로 예.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대선 후보가 모든 지역을 다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뭐 수도권에 후보가 있으면 한동훈 후보는 뭐 영남권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국을 커버하는 느낌. 예. 근데 이제 사실 좀 시너지를 내려면은 두 분이 좀 같이 다니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김문수 후보 칭찬도 해주고 뭐 이런 게 좀 시너지가 날 텐데 별도 일정을 다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당에서 보시기엔 좀 어떤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예. 대선 후보가 확정되면 대선 후보 옆에서 같이 붙어가지고 왜 이제 나는 이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옆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원 사격해주는 거 그게 맞죠. 맞는데 저도 약간 이제 좀 의아한 게 좀 아쉬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나눠서 돌면 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하려면 처음 이제 유세 시작할 때는 김문수 후보와 같이 무대에 오르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서 역할 나눠서 저 오른쪽 가면 저 왼쪽 가고 위에 가면 밑에 가고 이렇게 역할 나눠서 전국을 빨리 우리가 커버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안내를 한다든가 했으면은 네. 좀 괜찮았을 건데 처음부터 네. 따로 이제 같이 유세를 하시니까 좀 보는 사람들이 좀 의아한 면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 좀 들긴 합니다. 일단 뭐 참여한 게 중요하기는 하니까요. 그래도 이제 나타나지 않는 홍준표 전 시장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전국을 다니시겠다는 거니까. 근데 선대위 직함은 좀 맞지 않으시겠다는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왠지 그냥 직함 자체를 좀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떤 건가요? 선거운동 등록을 했잖아요. 예, 그럼 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선대위 그러니까 직함이 없더라도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5월 3일에 후보가 되신 그 날 당일 밤에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그 명단이 발표가 됐어요. 그때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름이 있었는데 네. 본인은 전혀 연락 받은 바가 없는데 이제 명단이 나가는 거기서부터 좀 순서상 절차상 좀 꼬인 느낌이 들고 네. 그다음에 뭐 이게 꼭 맞는 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과거에 두 번째 그러니까 2등으로 경선에서 탈락한 분이 후보 되신 분의 선대위원장을 맡았다고 하진 예가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명박 박근혜 지난번에도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홍준표 때도 예.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때는 그러면 그런 지적이 이렇게 셌느냐 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당시 그 후보는 예. 뭐 직함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서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네. 홍준표 전 시장님도 윤 대통령이랑 경선하고 이득으로 된 다음에 선대위 직함 당연히 없었고 대구에서 밤에 유세를 할 때 단상에 한번 올라가신 적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윤석열 후보가 형님 뭐 이런 네. 홍선배 예. 이런 호칭을 쓰면서 한번 이렇게 뭐 포옹도 하고 요랬던 장면 정도는 있는데 이렇게 직접 유세를 가고 한 예가 없다. 그래서 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제가 당에 오래 있어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의 뭐 지금 행보, 나중 행보가 이제 조금 궁금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질문 하나만 좀 더 드리면 보통은 이제 그래도 후보 지원에 나서셨으니까 올라가면은 우리 후보에 대한 자랑이 좀 먼저 나올 법도 한데 한동훈 전 대표의 메시지를 보면 이재명 세력의 위험한 세상을 막으러 나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오히려 이 메시지부터 알리는 게 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일단
목표는 이재명 후보에게 갈 표를 막는 거. 그래서 네. 우리 김문수 후보 쪽으로 표가 오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는 본인의 자유죠.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는 상태가 됐을 때 얼마나 나라가 위험해지느냐, 얼마나 우리가 이상한 상황에 맞닥뜨려야 되느냐, 이 점을 강조하는 데는 아마 한동 후보만큼 또 잘 설명하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예. 그걸 강조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네. 똑같은 뭐 예를 들어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하는 거는 중복되잖아요, 메시지가. 분명히. 제가 볼 다른 때는. 지역 유서에서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거 할 아닙니까? 거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차원으로 더 효과적인 국민 설득을 위해서 유세를 나가는데 예. 그 내용도 다르게 간다. 이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어떨까 해요. 뭐 저희가 한동훈 후보 얘기를 이렇게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예. 어제 얘기했던 거 보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와 마지막까지 경쟁하면서 큰 생각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본질적으로 있다라는 얘기도 좀 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래도 도우러 나왔다, 지원 유세를 시작했다라는 거겠지만 그래도 약간 메시지를 보면 본질적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이재명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처음에 선대위에서 이제 했던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선대위에서 이제 본인이 양해도 구하지 않고 한 것에 대해서 좀 그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그럼 예. 다른 이제 분들은 어땠을까요? 다른 분들도 선대위 들어왔을 때는 자연스럽게 당연히 들어온 걸로 생각을 했었고, 아마 그런 한동훈 후보라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전화를 안 해서 뭐 안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명단 올렸다 이제 이런 거 아니고, 다른 이제 선대위에 명단 올리신 분들도 다 똑같이 아마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제 선대위에 합류할 걸 생각하고 그렇게 명단을 막 발표했을 겁니다. 근데 본인 상의 없이 이름을 올리진 않지 않나요? 좀 그래도 그러니까 전화는 하고 설득을 그렇죠. 하거나 그 제안을 하거나. 말도 예. 일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한동훈 후보만 그렇게 이제 안 한 게 아니라 다른 분들 다 똑같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는 이제 선대위를 꾸려서 단일 대우를 해가지고 이제 예. 결집해서 선거도 해야 되는 거니까, 물론 이제 연락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예의상 안 맞다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건 뭐 대수라고 보기 어렵죠. 뭐 사소한 부분이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요. 또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가 홍준표 이제 전 이제 대선 후보라든가 그분들 같은 경우 경선 떨어져서 합류 안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 지금 약간 상황이 다른 게, 그때는 사실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때는 뭐 MB가 압도적으로 이게 대통령 당선될 거라는 걸 있었었고요. 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때는 이미 바른정당에 이제 오로 해서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3자 구도가 강력하게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2강 1약이었으면 모르겠는데 그때는 1강에 2중 또 2약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것도 결과가 사실 대선 결과가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빅텐트 얘기가 나오면서 한덕수, 홍준표, 한동훈, 유승민까지 해서 전부 다 모아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마지막 이준석 이제 후보가 합류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 해보면 이준석 후보가 가진 지금 지지율과 예. 김문수 후보가 현재 가진 지지율을 더하면은 이기거나 비슷한 결과가 실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류를 하셔서, 선대위 합류하셔서 좀 하는 게 좀 더 이제 당선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예. 과거와 좀 다른 상황이다. 과거는 이제 결과가 예정됐던 거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면은,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잘한다. 이제 이것도 사실 필요해요. 왜냐면 이제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뭐 잘한다, 장점 이런 것들 얘기한 건 다 하기 때문에 굳이 내가 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좀 말씀하시는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라든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것도 잘하시죠, 이제 한동훈 후보가. 근데 그걸 좀 특화돼서 특화돼서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특화돼서 하시는 얘기를 이제 분이니까. 하시고 싶다고 이제 하시는 건데, 김문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한동훈 후보처럼 큰 스피커, 빅마우스가 해주면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예.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좀 왜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도 같이 해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제가 팩트는 좀 체크해야 되겠어요. 네. 예, 어떤 부분을 1강 2중 뭐 이 말씀하시는데 지난 대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때
구도가 정해졌습니까? 그때 0.73%포인트 차이 났는데 엄청난 예. 대선이었으니까요. 이거 예. 맞는 예가 아니에요. 바른정당 얘기는 17년도 대선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저 17년 대해서 예, 얘기한 근데 겁니다. 네. 그때 그러니까 지난 21년도 대선을 제가 얘기한다니까요. 그때 윤석열 후보 없었잖아요. 제가 근데- 윤석열, 홍준표 두 분 얘기한 거라고요. 예, 예. 경선에 얘기한 참여하셨던 분들이 그래도 아니, 대선에 그러니까 합류해서 제가 했던 게 다른 거 다 네, 좋은데요. 네, 네. 같은 당인데 네. 이런 대화하는 게 좀 제가 어색하긴 한데 팩트가 그렇고 그다음 지금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지지율 합치면 이재명 후보와 비슷하거나 이기는 결과가 나와요? 네, 나왔죠. 아 그래요? 예, 나왔습니다. 아, 예, 예, 그건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나온 있습니다. 조사가 있어요. 저희가 여론조사는 이제 예, 확실히 해야 확실해야 돼서. 되니까. 예, 그러면 어떤 조사인지를 저희가 한번 찾아볼 테니까 말씀 주셔야 돼요. 사실 그 지금 영- 되게 민감한 예, 기간이라 예, 저희가 조사를 0.3% 포인트 차이로 합치면 이겨요. 아, 그 그건 결과 나중에 어떤 조사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말씀해 네, 주셔야지 알려주셔야지. 예, 네네, 공표를 저 제대로 처음 해야 들어가지고. 되고 예. 일단 저도 제가 본 네네네. 기억 속에는 그런 조사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찾아서 이제 좀 저희가 네. 표기를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한동훈 전 대표 얘기만 해서 다른 얘기를 좀 넘어가다 보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공을 들이는 게 홍준표 전 시장인데 네. 이분은 더한 상황인 게 탈당하고 그냥 하와이로 가셨잖아요. 아예 그냥 이번 대선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고 계신 상황인데 일단 지금까지 전해진 얘기로 좀 들어보면 민주당 손잡을 일은 없다. 이거까지는 명확한데요. 네. 대선 전에 돌아올 일도 없다. 네, 이것도 명확해졌어요. 네, 자유로운 영혼. 선대위 합류도 안 할 거고 예. 난 대선에 큰 역할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읽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 2주도 안 남았잖아요. 그 전에 귀국 안 하실 걸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 선대위에 참여한다거나 네. 아니면 뭐 선거운동 등록해서 뭐 유세를 한다거나 이런 장면은 기대하기 어렵겠죠. 그만큼 홍준표 전 후보께서 그때 4강에서 2강 좁혀지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 정계 은퇴하겠다. 그 말씀은 정말 굳은 결심으로 진실되게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근데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정치 구단으로 여러 가지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예측하시는 박지원 의원이신데 이번에는 홍준표 전 시장이 자기 몸값 올리려고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다음 당권을